가장 먼저 해본 포즈는 바로 루스트 타이푼! 아주 강력한 회오리를 입에서 그냥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그 느낌인데, 이 포즈 잡으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역시나 오레올입니다. 오레올 휘날리는 느낌을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크지 않나. 특히나 이렇게 좀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라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오레올이 진짜 이쁘네. 오늘 리뷰는 바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마징 엠페러 G 앤드 그 옵션인 Z 스크랜더 세트. 그렇습니다.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에서 이제 마징 엠페러 G까지 발매를 하네요. 그치만 아직 발매 그리고 가격은 아직 추후 공개 상태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전 샘플 먼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매니아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본체인 마징 엠페러 G 뿐만 아니라 방금 잠깐 봤던 이 Z 스크랜더 세트도 아직은 이제 추후 공개 상태로 남아있는 형태니까 참고해주세요. 일단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봤던 그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뭐 이름 같은 경우는 금박으로 멋지게 되어 있다든가, 뒤쪽으로 가보면 또 다른 공식 사진이 있다던가,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색감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픈! 일단 본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티로폼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큰 블리스터 2개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물 전부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Z 스크랜더 세트는 이따가 본체부터 다 본 다음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징 엠페러 G 구성 전부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와, 이번에도 뭔가 되게 많습니다. 안 그래도 사이즈까지 큰데 많기까지 하니까 엄청 풍성하다 느껴지는 게 이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그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패키지를 다 꺼냈을 때 이렇게 일단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매뉴얼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부속이 되게 많은데 되게 설명들은 되게 심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중간에 막 배터리 어디 넣으세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일단은 이런 배터리 관련, 이런 전원 관련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엠페러 본체를 딱 꺼냈을 때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Need to be charged first 라는 걸 보면 충전이 들어있어요. 예? 합금 로봇을 충전까지 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몸통 그리고 다리에 들어가는 LED는 충전식입니다. 온 오프는 자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리는 종아리 커버를 열면 안쪽에 C타입 포트가 있고, 흉부도 저 방열판 부분을 떼어내면 C타입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충전을 좀 해왔습니다. 충전 1시간 정도 했나? 그래서 이거 먼저 이야기하면 C타입 케이블! 충전용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충전을 해주셔도 되고, 뭐 요즘에 뭐 스마트폰 많이 충전을 하니까 그걸로 그냥 충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배터리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머리, 어깨, 팔, 골반, 거기다가 썬더볼트 브레이커 이펙트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머리에 LR521번 3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깨, 팔, 골반에는 LR621번 배터리 3개씩 씁니다. 그러니까 어깨, 팔, 골반이니까 3 곱하기 5죠. 15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썬더볼트 브레이커 이펙트에는 LR621번 2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LR621번이 총 17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는 자석식입니다. 뭐 충전을 한 것도 그렇고 배터리 넣은 것도 그런데, 그래서 자석 스틱이 들어갑니다. 짜잔!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자석 내장 스틱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석이 동그란 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이걸로 이제 몸이나 곳곳에 이렇게 터치를 해서 온오프를 해주면 됩니다. 좀 미리 이야기하자면 온오프는 정말 온오프만 돼요. 뭐 중간 액션 이런 거 없이 온오프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썬더볼트 브레이커 이펙트! 자, 오른손에 쥐는 그런 이펙트고요.
이걸 위한 전용 손도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에 LED 유닛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흔히 많이 봤던 유닛이긴 하네요. LR 621번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자석 터치로 온오프 하는 방식입니다. 이펙트 자체도 막 여기저기 꺾여 있고 막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파일럿 피규어 트루기 테츠야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짜잔. 전신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고글까지 잘 쓰고 있고요. 이렇게 뒷모습까지도 깔끔하게 조형 및 도색이 되어 있는 우리의 위대한 용자.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엠페러 콘돌. 테츠야가 탑승을 해서 마징 엠페러 G와 도킹을 할 그 엠페러 콘돌입니다. 타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동, 하나는 비가동입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비슷한데 사이즈가 좀 더 큰 쪽이 비가동형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콕피트 사이즈도 더 크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비가동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기 날개 부분도 되게 크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부스터 디테일도 다 있는 형태. 거기에 콕피트도 안쪽에 메탈릭이 도포되어 있는 겉에 클리어 블루 파츠를 크게 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닥 쪽도 디테일이 잘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냥 딱 바닥에 내려놓고 전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쪽이 가동형입니다. 확실히 좀 더 간격이 좁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콕피트도 확실히 작아졌고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다. 뒤쪽에 기본 디테일과 함께 요 안쪽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도킹을 위한 변형을 해야 하니까 확실히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한 형태입니다. 밑에도 좀 더 뚫려 있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LED 내장 가슴 방열판입니다. 가슴 방열판 자체가 지금 보면 본체에도 이미 끼워져 있는 게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LED가 없는 가동형 방열판이고요. 얘는 아예 LED 전용 전개되어 있는 고정 방열판입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이제 단자를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포트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뒤쪽 역시 메탈릭 골드 이쁘게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하고 방열판 디테일 역시 내부에 이쁘게 또 방열판 특유의 그 느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끼우기 위한 그레이트 블래스터 이펙트. 막 이제 열이 막 피어오르 아지랑이 같은 게 막 피어오른다거나 막 그런 느낌으로다가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펙트를 딱 방열판에 가서 이 양옆에 이 클립이 있거든요. 이 클립 잘 맞춰서 위치 맞춰서 해주면 짜잔 요렇게 한창 발사 직전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이러고 이제 LED를 탁 켜는 거죠. 색깔 좋고요. 형태 좋네요. 그리고 그레이트 스매셔 펀치 파츠와 이펙트! 짜잔! 뭐 이펙트야 당연히 발사 이펙트죠. 해가지고 이제 양팔 중간에다가 이렇게 끼워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앞쪽에 이제 팔 하박을 장착을 하고 뒤쪽에는 이제 상박 쪽 조인트를 끼우는 방식으로 팔에 아예 고정시켜 놓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레이트 스매셔 펀치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멋지게 5개의 칼날이 앞을 향해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다고 하면 짠! 자석으로 분리가 됩니다. 해서 양팔에 가서 이렇게 씌워주는 방식으로 자석으로 착 붙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 칼날의 형태 자체도 되게 멋지게 되어 있고요. 색감도 진한 메탈릭 컬러를 썼기 때문에 되게 무게감 느껴지는 형태죠.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7종입니다. 주먹이야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나머지 손들 일단은 무장손이 한 세트, 뭐 소드랑 블레이드를 이걸로 손에 쥐면 되고요. 완전히 쫙 편 손도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금색, 도색도 잘 되어 있고 잘 보면 손 자체에도 메탈릭 블루의 진한 컬러가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액션을 위한 일반적인 편손도 있습니다. 손끝이 살짝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죠. 살짝 힘주고 있는 느낌. 그리고 썬더볼트 브레이커 손입니다. 검지손가락 막 딱 펼치고 있는 이 느낌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역시 그레이트 하면 이거지 라는 느낌. 그리고 이게 썬더볼트 브레이커의 이펙트, 아까 봤던 이펙트 전용 손입니다. 안쪽에 딱 그 배터리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딱 이펙트 가지고 와보면 잘 보면은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손가락에 끼워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움푹, 가장 많이 파여있는 부분이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 동그란 이 부분을 손바닥에 맞춰서 이렇게 옆에서 보더라도 이펙트가 딱 라인에 맞게끔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엠페러 블레이드 회전 이펙트용 손입니다. 이게 마징 엠페러 G가 엠페러 블레이드를 두 개를 연결해서 돌리는 액션이 있는데 그걸 위한 손이에요. 그리고 엠페러 소드! 어찌 보면 이제 필사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아주 강력해 보이는 거대하고 두꺼운 검이죠. 칼날 끝부분도 메탈릭 실버가 투톤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입체감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무게감 느껴지기도 하고, 중간에 클리어 블루로 아주 이쁘게 또 내부 메탈릭 실버와 함께 조합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엠페러 G의 머리를 형상화한 것 같은 형태로 이제 중간에 가드 부분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가 머리 아래쪽에 있는 요 깃 같은 부분일 거고, 여기가 머리 양옆에 뿔 형상한 걸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그리고 손잡이도 끝부분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장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잘 잡아보면 손잡이 딱 잡아보면요, 차가운데? 그렇습니다. 손잡이가 합금입니다. 아무래도 부피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무게 자체는 가벼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잡이는 확 하고 얇아지니까 이 부분을 합금으로 지탱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형태네요. 그리고 엠페러 블레이드 파츠 세트입니다. 이쪽이 엠페러 블레이드 본체입니다. 두 자루의 엠페러 블레이드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한 자루만 보면 역시나 칼날 자체는 메탈릭 실버로 이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칼날들이 막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중간 가드 부분 잘 보면은 가동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잡이 끝으로 가면은 클리어 파츠도 잘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손잡이는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손잡이를 잡고 밑으로 당기면 연동돼서 전기가 됩니다. 닫을 때는 그냥 잘 닫아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동 기믹도 있다. 이거는 좀 놀라운 연동 기믹이었어요. 되게 의외의 연동 기믹이라고 할까? 대신에 가드 끝부분은 별도 가동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펼칠 수도 있고요. 아주 좋군요. 그리고 엠페러 블레이드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 파츠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부분 빼서 연결 파츠 끼우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장식 파츠 떼고 끼우면 블레이드 두 개만 자체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엠페러 블레이드 수납 교체 파츠입니다. 지금 잘 보면 이미 이 다리 이 위에 보면 금색깔 파츠 조금 보이는 거 있죠. 이 부분. 이게 이미 수납 파츠거든요. 저거를 손잡이가 긴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뽑기 직전의 모습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이 아까부터 엄청 신경 쓰이던 짠! 엠페러 블레이드 회전 이펙트! 엠페러 블레이드 두 개가 연결돼서 한참 돌고 있는, 회전하고 있는 이펙트입니다. 그 슈퍼로봇 대전 이제 근접 격투 액션 중에 이게 나옵니다. 엠페러 블레이드 액션 뒷부분이 이거예요. 이걸로 돌리면서 때립니다. 어마어마한 이펙트. 야, 진짜 회전 이펙트는 진짜 진짜 잘 만듭니다. 멋지네요. 그래서 아까 교체용 손 중에 봤었던 전용 손이 있죠. 이걸 끼워야 되는데 좀 불편해요. 아무래도 손가락이 연질이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 이렇게 막 구부려가면서 끼워야 되거든요. 잠시 먼저 좀 끼워볼게요. 엄지손가락이랑 이 검지손가락의 간격은 이 중간에 한 칸을 띄고 끼워야 됩니다. 엄지손가락 먼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검지손가락을 벌려서 이 위에다 이렇게 걸어준 다음 천천히 들어가고, 나머지 손가락들도 쭉쭉 벌리면서 다음부터는 한 칸 한 칸 차지해주면 돼요. 끼고 이쪽도 벌려서 쫙 벌려서 됐다. 이렇게 안에서 보면은 엄지손가락 한 칸 띄고 검지손가락 중지,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한 칸씩 이렇게 하면은 딱 잘 쥐어진 형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엠페러 오레올입니다. 엠페러 오레올에 뭐 스크랜더랑 망토 파츠 전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이게 중간 파츠인 본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메탈릭 골드, 실버, 그리고 부스터 부분 역시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연장하면 이렇게 이렇게 연동되는 기믹도 존재하고, 부스터 내부의 디테일도 꽤나 멋지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각도 꺾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안쪽 역시 나름 또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볼만하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좌우의 스크랜더 파츠, 참고로 이 안쪽이 빨간색인 게 앞으로 오게 하면 됩니다. 조인트 자체는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맞춰서 끼워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잘 끼워주고, 뒤로 가서 날개 파츠 장착.
해주면 이제 엠페러 오레오레 기본 형태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스크랜더가 되고 싶으면은 이 바깥쪽 파츠를 이렇게 슬라이드 해가지고 짠 연장시켜주면은 이렇게 스크랜더가 완성이 되고요. 다시 집어넣어주고 아래쪽에 있는 이 커버 파츠 자석식입니다. 이 커버 파츠를 떼어내고 여기다가 망토 파츠 역시나 자석식입니다. 장착을 시켜주면 엠페러 오레오레 망토가 완성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커버 하나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망토다 스크랜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 망토 아주 마음에 들던데요. 형태 고정이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긴 해요. 끝부분에 볼 조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망토 펼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 망토의 진짜 진면목은 얘는 연질이란 겁니다. 안쪽에 철사가 들어있는 연질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맘대로 꺾어줄 수 있다. 이거 좀 놀라웠습니다. 세상에. 아니, 에? 그래서 많이 놀랐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거기다가 망토 자체도 앞쪽에 클리어 레드, 그 내부에는 메탈릭 실버가 또 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뒤쪽은 이제 검은색으로 잘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본체를 내려놓으면 이게 베이스 스탠드! 앞에는 마징 엠페러 G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 유광 블랙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디자인인데 색깔이 까매졌네요. 물론 이번에도 기본 스탠드는 자바라를 사용을 합니다. 강도는 아주 튼튼하고요. 이제 골반 뒤쪽에다가 조인트를 끼워서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보조 스탠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회전 이펙트 있죠. 엠페러 블레이드 회전 이펙트 쓸 때 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걸 지탱해줄 보조 스탠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징 엠페러지 본체를 보기 위해서 완성을 시켜줘야겠죠. 일단 필요한 건 엠페러 오레올 그리고 가동형의 엠페러 부스터를 준비해줍니다. 일단 오레올 같은 경우는 등 정중앙에 있는 G가 쓰여져 있는 이 등 파츠 부분을 아래를 들고 밑으로 촥 내려주면은 구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레올 아래에 가면은 이 프레임 디테일 부분 아래쪽을 손톱으로 잡고 들어 올리면 자석을 통해서 커버가 벗겨지고요. 안쪽에 조인트를 들어 올려주죠. 그리고 등에 가서 장착! 짠! 끝까지 밀어 넣어주면 되겠고요. 콘돌 끼우기 전에 이 머리 내부 디테일도 슬쩍 한번 봅니다. 이렇게 안쪽에 자석 하나 있고 주변 프레임 디테일들도 구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엠페러 콘돌 앞쪽에 있는 금색깔 뿔 파츠는 떼어내주고요. 기술을 아래로 완전히 접어준 다음 엠페러와 도킹! 척헉! 완성! 마징 엠페러 G! 짜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엠페러 오레올이 망토처럼 이렇게 밑으로 쫙 가라앉은 이 느낌도 굉장히 좋겠고요. 아주 덩치 있고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죠. 역시 엠페러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이즈도 한번 재보면 사이즈는 이것만으로도 약 30cm입니다. 머리까지가 30cm고요. 저 스크랜더 쪽까지 하면은 32cm까지도 나오거든요. 상당한 사이즈 그리고 무게를 자랑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외형 자세히 봐야겠는데 그 전에 잠시 엠페러 오레올은 다시 떼어내 줄게요. 이게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핸들링이 어려워져서 외형 자세히 볼 때만 좀 떼어내 놓을게요. 자, 그럼 외형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머리 역시 마징 엠페러다운 그런 거대한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머리가 인상적입니다. 이 마징가 시리즈 하면 역시 이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엠페러급이니까 이제 거의 동급으로는 마징 카이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강렬한 그런 느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징 엠페러에서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머리 옆에 있는 뿔이 2개씩 있다는 거. 이거 개인적으로 의외로 되게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뒤통수 쪽 역시 은색으로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엠페러 하면 역시 눈동자. 요 이제 눈에 동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엠페러가 그 마징가 제로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그런가 얘도 눈동자가 있다. 제로같이 눈동자가 있다. 요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엠페러가 없었다 보니까 그동안 그래서 좀 더 이 눈동자와 이런 이미지, 이런 좀 강렬한 이미지가 아주 참 잘 와닿네요. 여기 목 주변으로는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양각으로 되어 있는 마치 징 박힌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금색깔 테두리도 있고요. 몸통으로 와서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마징가 시리즈 하면 이 가슴의 방열판이죠. 방열판 역시 디테일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성에서는 LED 내장 방열판은 봤지만 이쪽은 LED가 없는 그런 방열판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디테일은 같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뒤에서 봐서 금색도 잘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동식이기 때문에 가슴 앞쪽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양옆이 슬라이드하는 이런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래쪽 이 친구는 볼 조인트 연결이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가능해요. 이것대로 분위기 뭐 또 달라지긴 하는데 마징가가 약간 X자 같은 그런 마크가 생기는 느낌이라 이런 것도 참 볼만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양옆에 있는 거는 가동도 됩니다. 이렇게 방열판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잘 안 움직이지만 살짝만 뽑아도 잘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튼 방열판 자체도 이제 다양하게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방열판 아래쪽으로 흉부 보면은 이제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약간 프레임 노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테일도 좀 들어가 있고, 겨드랑이로 내려가는 쪽에도 약간 덕트스러운 디테일도 약간이나마 이런 데 보입니다. 내부 프레임 형태. 거기에 복부라던가 이런 데도 그 되게 근육질스러운 느낌, 단단한 느낌으로 잘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거는 등입니다. 등 정중앙에 클리어 파츠로 덮여져 있는 G 마크,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더라고요. 거기에 어깨 쪽으로도 약간 이제 디테일, 프레임 디테일들 볼 수 있겠고, 척추 형태의 디테일들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여기에 어깨 같은 경우도 마징 엠페러 특유의 두 줄의 금색 라인 잘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둥근 어깨 형태도 잘 되어 있습니다. 패널 라인도 조금 들어가 있어서 위에서 보면은 살짝 좀 내부가 비쳐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팔 자체도 은색의 상박, 진한 메탈릭 블루의 하박, 역시 마징가 하면 이런 컬러다 라는 느낌의 진한 파란색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리고 그레이트 계통답게 바깥쪽에는 날개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장 자체의 디테일이나 그런 굴곡 같은 것도 되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장착된 주먹송 같은 경우도 손가락 마디마디 금색으로 다 도색되어 있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그레이트 계통답게 역시 중앙에 파란 메탈릭 블루의 그런 디테일도 있고요. 역시 그 검은색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그냥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틈새에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는 틈새 내부 이런 것도 살짝이나마 보입니다. 외장도 조금씩 그거 맞춰서 갈라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관절도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마치 무슨 터빈스러운 그런 디테일들, 프레임 디테일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에도 아까 팔처럼 날개가 장착되어 있죠. 역시나 그레이트 계통 특징 중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은 조금 가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허벅지 자체 디자인도 묵직하고 약간씩의 프레임 디테일 들어가 있고, 허벅지 뒤쪽 역시 심플한 듯 멋지게 되어 있죠. 특히나 다리 하박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이제 단색이 아니라 검은색과 파란색의 투톤이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색깔들이 또 엄청 진한 컬러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좀 갈라져 있는 것들이 이런 외장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한데, 정면에서 딱 봤을 때는 그 두꺼운 거의 원통형 같은 그런 느낌, 하나의 거대한 동그란 기둥 같은 느낌은 여전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더라도 더욱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외장 디테일들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요. 발 역시 블루와 블랙의 투톤, 관절 틈새는 금색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 무릎 쪽 위쪽도 여기도 지금 테두리는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발목처럼 이렇게. 그리고 발바닥도 되게 듬직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자체는 기본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 상태에서도 돌리고 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 포인트, 목에 연장 기믹이 있다는 겁니다. 잘 보면 안쪽 프레임 자체가 위로 쭉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을 좀 늘려주면서 좀 더 다른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겠고, 고개를 드는데도 뒤통수가 가동을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 때도 훨씬 편해지죠. 이러면 고개 들고 숙이는 것도 훨씬 편해지고요. 훨씬 좀 자연스러워졌달까, 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뽑혀 나오는 프레임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쪽 프레임이 가동을 하면서 뒤로도 앞으로도 가동을 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로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프레임이 살짝 뽑혀 나오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팔 옆으로 들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들어지기도 합니다. 거기다 뭐 당연히 팔 들고 내리는 건 편안하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고, 팔은 상박의 회전축이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가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박 회전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짠, 이렇게 돌려서 꺾이는 방향을 좀 바꿔주거나 팔 방향을 좀 바꿔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손목 자체적으로도 볼 조인트인데 안쪽으로도 가동하는 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안쪽 볼은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더 많이 줄 필요는 있다. 조심히 움직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허리도 회전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좌우 스윙도 가능하고 흉부에서도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허리도 뒤로 살짝 들어 올릴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굽히는 거 역시 크게 가능합니다. 뒤쪽에서 보면 중간이 갈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더 움직여 보면 이렇게 흉부 쪽 역시 가동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숙여진 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부분에도 다 프레임 디테일 있고요. 참고로 흉부가 숙여질 때는 이렇게 흉부에 있는 외장이 같이 가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스커트들이 전부 다 가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안쪽을 아예 비워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추기동도 가능하긴 한데 엄청 튼튼한 편이니까 조심히 움직이면 좋겠고요. 다리는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많이 90도 이상 앞으로 들어지는 형태인데다가, 그리고 다리 옆으로 드는 거는 아까 잠깐 봤지만 날개를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할 수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가동을 위해서 밑으로 슬라이드도 합니다. 옆을 아예 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다리 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지는 형태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스커트가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좀 다리도 움직여줄 수 있더라. 밑으로 내려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오, 놀랐어요. 여기에 무릎 역시 가동하면 허벅지가 슬라이드, 무릎이 슬라이드하는 연동 기믹으로 이중관절 아주 크게 가동을 합니다. 멋지게 되어 있는 내부 프레임들도 구경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죠. 허벅지 쪽은 실린더 디테일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기본적으로는 좀 움직여줍니다. 발목도 꺾을 수 있고 약간씩이지만 돌아도 가고, 근데 발목 연장 기믹이 있습니다. 연장하면 훨씬 더 안으로 많이 움직이고 뻗는 것도 크게 가능해지고 굽히는 거 발가락 가동, 거기다가 이제 회전도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무릎 꿇기도 이미 이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액션 보기 전에 기믹들도 조금씩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아까 간단하게 구성에서는 뭐 엠페러 블레이드나 이런 건 보긴 했지만 뭐 아직 뭐 펀치 파츠도 안 써봤고, 무엇보다 전신 LED 및 해치 오픈 기믹도 좀 있거든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일단 그레이트 스매셔 펀치 파츠부터 써보도록 합시다. 팔을 들고 잠시 요 하박을 좀 빼주도록 할게요.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펀치 파츠 자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 자석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톡 하고 떼어내면 되고요. 내부를 잘 봤을 때 내부에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팔에 날개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턱이 또 있습니다. 잘 보면은 꺾여있는 턱이 있거든요. 이게 이 팔 중간에 턱에 걸쳐지는 거라서 이 날개 부분을 넣으면서 이렇게 팔 중간 부분을 감싸듯 감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쪽 다시 그냥 와서 착 하고 붙여주기만 하면 되죠. 그레이트 스매셔 펀치의 완성입니다. 여기다가 이펙트도 좀 장착을 해주고 이대로 이렇게 팔에 가서 끼워주면 발사 직전의 모습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이 보조 스탠드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이펙트를 끼워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엠페러 블레이드 수납 파츠를 써보도록 합시다. 일단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한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금색깔 손잡이를 잠시 빼줄게요. 근데 이게 손이 잘 안 들어가서 스커트나 이런 걸 좀 가동시키고 다리도 좀 가동시켜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 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손잡이가 되게 짧죠? 이걸 긴 걸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뽑기 직전에 손잡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완전 수납되어 있는 거랑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나머지 무장은 뒤쪽 손잡이 장식 떼어내면 무장손에 간단하게 끼울 수도 있겠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결 파츠를 통해서 블레이드 2개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손잡이 잡아당겨서 이제 가드 부분을 전개 연동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외에 무장들은 그냥 손목을 교체해 주거나 손에 들려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LED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구성에서 본 이 자석 파츠 가지고 온 오프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머리, 가슴, 양 어깨, 양 팔, 그리고 골반에 양 다리까지 다 LED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배터리 어떻게 끼우는지도 좀 잠깐 보면은, 일단 머리는 그냥 뒤통수 이렇게 살포시 떼주면 됩니다.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가슴은 이 방열판을 떼어내면 여기에 이 C타입 단자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충전 포트 탁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이게 좀 떨어져서 봤을 때 정비받고 있는 느낌이라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끼우고 나면은 이 지금 포트랑 외장 사이 틈새 여기에 살짝 빨간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충전 끝나면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LED 내장 방열판을 장착을 해주는데, 안쪽에 이제 단자랑 내부 핀 맞춰 끼우는 거 잘 보면서 각도 틀어지지 않게 잘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끼워주세요. 그리고 요 LED 내장 방열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개되어 있는 상태가 기본이죠. 아까 이제 가동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슬라이드 하면은 이제 동일한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치만 두께는 이쪽이 이제 고정형이 좀 더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이펙트 적용도 이쪽 이제 LED 내장 쪽에만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깨는 어깨 외장을 이렇게 그대로 바깥쪽으로 벗겨주면 여기에 배터리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해치 오픈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 내부 프레임 디테일도 구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외장을 끼워서 닫아줍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팔 바깥쪽 이 날개 부분을 떼어주면은 자석이랑 조인트, 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역시나 내부 프레임 디테일도 구경할 수 있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골반은 앞쪽 스커트를 좀 당겨서 공간을 만들고 중간 고간을 빼주면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제 종아리로 가면은 종아리 바로 뒤에 있는 이 커버를 자석식으로 연결해놔서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C타입 포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C타입 충전 시켜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디테일도 좀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멋진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해치 오픈 안 한 상태에서 LED 한번 켜볼 건데, 일단 다리는 종아리에 자석 터치하면 됩니다. 외장 틈새로 빛이 새어 나오는 게 보이죠? 충전기로 끼운 만큼 광량도 어마어마하다. 아주 밝다. 그리고 골반은 고관 중앙, 그리고 팔은 바깥쪽, 어깨도 바깥쪽 마찬가지. 그리고 몸통은 왼쪽 흉부 위쪽 터치, 그리고 머리는 오른쪽 머리 쪽을 터치. 이렇게 불 끄고 보면 확실히 불 켜져 있는 부분들이 아주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전신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해치 오픈하면 더 밝아지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도 조명 켜서 봤을 때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안에서 막 새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요. 막 일단 해치 오픈하려면은 가슴 방열판은 잠시 빼줘야 합니다. 빼야 편하거든요. 그리고 오레오를 아직 안 단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일단 등도 해치 오픈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에 요 바로 아래쪽에 손톱을 걸고 내리면 이렇게 해치 오픈이 됩니다. 등 쪽에 파란 내부가 보이죠? 이렇게 되고요. 가슴 앞쪽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쪽 외장을 슬라이드 시켜주면 마찬가지로 내부 파란색이 노출되면서 여기도 불이 들어올 거예요. 어깨는 잡아서 살짝만 힘줘서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시켜주면 되고요. 팔은 팔 안쪽 외장을 슬라이드 시켜주면 됩니다. 바깥쪽은 아까 배터리 들어갔죠? 그래서 안쪽을 슬라이드. 그리고 골반도 이 틈새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벌려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도 있거든요. 이 종아리 아래쪽이랑 위쪽 해서 위아래 슬라이드를 시켜줍니다. 바깥쪽이랑 안쪽도 동일합니다. 안쪽도 슬라이드 시켜주고, 요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 위쪽과 아래쪽 슬라이드, 바깥쪽도 슬라이드 한 다음에 종아리 커버를 잠깐 엽니다. 그러면은 아까
C타입 포트 바로 위에도 합금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가 하나 있거든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짠! 보셨나요? 이렇게 좌우에 있는 외장에 락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해치 오픈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누른 다음에 락 풀린 거 당기면 된다. 그리고 커버 다시 닫아주기만 하면 되죠. 여기에 가슴 방열판은 LED 내장 방열판으로 이번엔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씩 켜보도록 하죠. 먼저 다리, 그리고 골반과 어깨, 팔, 반대쪽도, 그리고 가슴과 머리까지. 짠! 보이나요? 이 멋이 보이나요? 오, 확실히 해치 오픈에서 클리어, 그러니까 불 들어오는 부분들은 전부 다 더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도 꺼보죠. 하나씩 불을 꺼보면 와우! 특히나 몸통이랑 다리는 이게 배터리식이 아니라 이게 충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광량이 세고 많이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와, 볼만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뒷모습도 와 밝다. 진짜 밝다. 장난 아니죠? 와, 볼만합니다 진짜. 와. 여기서 불 하나만 딱 켜줘서 윤곽만 좀 더 보여줘. 볼만하네. 진짜 좋네. 참고로 이 외에도 탈거는 더 할 수 있거든요. 뭐 정강이 외장이 이렇게 또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무릎 좀 굽힌 다음에 허벅지 앞쪽 외장을 또 이렇게 빼준다든가. 지금 소리 들렸나요? 여긴 또 합금입니다. 파츠가. 그리고 골반도 이 정중앙 파츠만 이렇게 떼어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 바깥쪽도 아까 내부 프레임 있었고, 어깨도 있었고, 그리고 가슴 떼어낸 다음에 이 흉부 아까 슬라이드 했던 거 요렇게 잘 빼줍니다. 요거 뺄 때는 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 사선으로 밑으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뭐 여기에 이제 종아리 쪽도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제 내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꼭 해치 오픈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열리는 부분들, 아예 벗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건 오레올에도 있습니다. 오레올은 이 스크랜더 끝부분이 이렇게 또 해치 오픈 돼요. 그래가지고 내부 프레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구성에서도 봤지만 이 부스터 부분 역시 슬라이드 해가지고 전개되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꽤나 멋지죠. 자, 그럼 다시 오레올 달아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액션 보도록 합시다. 각 무장들 한 번씩 다 사용해 보도록 하지요. 참고로 오레올 달고 바닥에 세울 때는 오레올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구부려주면은 땅에 끌리는 것도 좀 없앨 수 있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휘날리는 느낌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액션 보는 거니까 한 가지 이야기하면 스탠드에도 올려볼 거잖아요. 스탠드에 올릴 때는 여전히 이 아래쪽 커버를 떼어내주면 됩니다. 골반 바로 뒤쪽이죠. 이전에 다른 친구들과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해본 포즈는 바로 루스트 타이푼! 아주 강력한 회오리를 입에서 그냥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그 느낌인데, 이 포즈 잡으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역시나 오레올입니다. 오레올 휘날리는 느낌을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크지 않나. 특히나 이렇게 좀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라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오레올이 진짜 이쁘네. 다음은 널 찍고 꿰뚫어주마! 그레이트 스매셔 펀치! 지금처럼 팔에 그대로 칼날들을 장착해서 멋지게 펀치 액션 할 수 있는데, 당연하지만 여기서 이펙트까지 껴주면 더 좋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펙트까지 끼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오레올이 이렇게 앞으로 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습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풍성한 느낌 나게 해주는 게 또 킥이네요. 좋은데요? 그리고 다음은 자연스럽게 엠페러 블레이드! 이렇게 발도 포즈 한번 취해주고요. 그리고 적에게 다가가서 이도류로 그냥 난도질을 왁 하다가 마지막엔 두 개의 블레이드를 하나로 이은 다음 그걸 한 손으로 붕붕붕붕 돌리면서 이대로 적을 약간 막 벤다는 느낌보다 이쯤 되면 갈아버린다는 느낌으로 공격을 합니다. 와, 진짜 근데 이거 회전 이펙트 장난 아니다. 와. 그리고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팔로도 버텨줍니다. 오레올이랑 해가지고 무겁긴 하지만 오레올이랑 같이 해서 지탱해주기 때문에 포즈 잡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할 거면은 아까 땅에 내려놓고 보조 스탠드까지 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오는 무기 당연히 가슴에서 발사해봐야겠죠. 엠페러의 분노의 불꽃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LED 방열판으로 바꿔줍시다. 모든 것을 내뿜어라 엠페러!
그레이트 블래스터! 와, 이펙트 멋진 거 봐요.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펙트 자체도 되게 투명해가지고 그 빛이 그대로 투과되는 게 아주 좋네요. 이야, 진짜 멋있네. 다음은 역시 이 목숨을 불태울 때가 왔다. 엠페러 썬더볼트 브레이커. 이렇게 이펙트에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와우. 다음은 엠페러 소드! 마징 엠페러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이 상태 그대로 스크랜더로 바꿔볼까요? 자, 양쪽 망토 잘 떼어주고 그리고 커버 파트 잘 끼워주도록 합니다. 그대로 전개! 짠짠! 이렇게 당장이라도 날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스크랜더가 저건 진짜 변형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박력이 장난 아니기도 하고 기믹적으로 봐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기믹이죠. 지금 이 상태로 뒤쪽을 보면 이렇게 뒤쪽은 또 검은색으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 스탠드 활용하면은 오레올만 따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레올 부스터 G 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꾸며주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렇게 다시 빼서 보면 이 아까 등에 장착했던 조인트 있죠. 이 조인트를 접으면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끼워주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 뒤쪽에도 지금 나사가 보이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조인트는 맞아요. 둘 중 아무 데나 하면 좋은데 무게중심 맞추려면은 요 앞쪽 이 조인트 쪽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엠페러 G 본체 구성은 전부 다 리뷰를 한 건데 아직 우리 하나 남았잖아요. 바로 마징 엠페러 G 제트 스크랜더 세트. 이걸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었어요. 자, 오픈해보면 이렇게 넓은 블리스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리스터에 이제 뭐 파손 파츠, 그러니까 데미지 파츠, 교체용 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밑에 스크랜더도 하나 있죠. 파츠가 많으니까 이거는 블리스터 상태에서 하나씩 좀 꺼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구성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일단 매뉴얼 보면 이렇게 한 장짜리입니다. 딱 펼치면 끝. 데미지 파츠는 어떻게 교체를 하고 부스터는 어떻게 쓰세요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일단 제트 스크랜더 수납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납되어 있는 스크랜더 형태를 재현한 거라 날개가 되게 작게 되어 있고 색깔도 그렇고 조인트는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트 스크랜더 전개형도 들어 있습니다. 날개 길게 뻗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날개 자체에도 디테일이나 이런 형태들, 색깔들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 쪽도 내부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앞쪽 역시 이제 스탠드에 올릴 수 있는 구멍이 있겠고 이걸 들어서 등에다가 장착을 시키면 되겠죠. 뭐 날개 앞쪽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뒤쪽에 수직 날개도 있어요. 수직 날개는 금색으로 이쁘게 되어 있고 그대로 장착을 시켜주세요. 딱 맞춰주면은 깔끔하게 연결 완료. 날개 자체는 앞뒤 가동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스크랜더용 부스터 파츠도 있습니다. 역시나 버니어 내부부터 해서 외장 디테일은 심플하고요. 이렇게 해치 오픈해서 내부 프레임도 좀 구경할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날개 끝부분을 빼면 이대로 그대로 교체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참고로 이 상태에서 가동도 좀 된다. 이렇게 날개 끝에 이런 축 들어가 있는 건 되게 의외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스크랜더를 올리기 위한 보조 스탠드도 있습니다. 본품에 들어있었던 그 클리어 버전의 그냥 검은색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볼 조인트 부분을 베이스에 끼워주고 끝에 있는 축을 이용을 해서 스탠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체용 눈이 4개 들어있습니다. 눈동자의 방향이 그 기본 부속은 정면을 보거든요. 근데 이 옵션에는 지금 왼쪽부터 아래를 보는 눈, 그리고 오른쪽을 보는 눈, 왼쪽을 보는 눈, 위로 치켜뜬 눈, 이렇게 해서 4가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가 새로 부속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데미지 파츠입니다. 먼저 가슴 데미지 파츠입니다. 이 방열판의 왼쪽이 지금 파손되어 있는 형태부터 왼쪽 가슴도 있고요. 오른쪽 허벅지 금가 있는 모습, 왼쪽 허벅지 뚫려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골반입니다. 골반 중앙 부분, 이 파란 색깔 파츠 막 뚫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방열판의 앞쪽 파츠도 역시나 데미지 입어서 왼쪽이 뜯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든가 어깨와 팔, 그리고 오레올 부분도 막 터져나간 부분들이 있네요. 그 외에도 이제 정강이도 막 터져나간 부분이 있고요.
가만 보면 조그만한 뿔 부분도 있어요. 좌측 뿔의 뭐 끊어진 모습부터 엠페러 콘돌 날개 부분도 막 뜯어지고 어깨 터져 있고 막 오레올 터져 있고, 아니 엠페러가 이 정도로 막 데미지 입으려면 누구랑 싸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상대가 마징가 제로라는 걸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스크랜더부터 적용한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엠페러 오레올 제거한 엠페러 소체 가지고 와서 등으로 갑니다. 원래 오레올을 장착했던 그 구멍 그대로 제트 스크랜더를 끼워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장착해보도록 합시다. 장착! 짜잔! 자, 이렇게 제트 스크랜더 장착 완료! 근데 이게 와, 잠깐만, 엠페러 G 소체 가지고 그냥 그레이트 마징가 느낌 나게 만들어주는데요? 야, 이게 스크랜더 하나만 가지고도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와, 오, 신기하다. 확실히, 진짜. 오, 당장이라도 썬더볼트 브레이커가 아니라 썬더 브레이크 이럴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제트 스크랜더 형태도 끼워봤습니다. 아담하네요. 이번엔 날개 양끝을 부스터로 바꿔봤습니다. 요런 분위기도 꽤나 괜찮죠? 느낌 자체도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해치 오픈 시켜서 내부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 중간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자석으로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니까 혹시나 오레올도 다시 봤더니 엠페러 오레올도 해치 오픈 기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스크랜더 끝부분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가운데에도 있었다. 자, 이번엔 눈동자 파츠 교체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처럼 기본 상태가 정면을 보고 있는 눈이거든요. 이 부분 교체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마스크 부분을 떼어내줍니다. 짠! 이렇게 하면은 이 마스크 안쪽에 눈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 눈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빼줍니다. 그리고 교체해서 장착! 짠! 아래를 내려다보는 엠페러 완성! 그리고 이번엔 정면이 아니라 살짝 눈을 위로 부릅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올려다보는 느낌의 눈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왼쪽도 한번 노려봐주고요. 이번엔 LED도 켜봤는데 이거 괜찮네요.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노려봐줍니다. 카리스마.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미지 파츠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저기 분해를 많이 해줄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일단 오레올로 바꿀 거니까 스크랜더 이제 빼줄게요. 먼저 오레올부터. 오레올은 이 날개 바깥쪽에 이 끝부분 이렇게 탁 끝까지 당겨주면 탁 하고 빠지고요. 그리고 엠페러 머리에 있는 이 엠페러 콘돌의 이 뿔에 해당하는 부분 앞부분 떼주고 좌측 뿔도 빼줍니다. 짠, 빼주고, 그리고 가슴 방열판을 빼고, 그리고 밑으로 내린 다음 그대로 열어주면은 안쪽에 합금으로 된 볼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볼 조인트를 빼줄게요. 일단 그럼 앞부분 패널이 분해되고요. 이 좌측 방열판도 이렇게 슬라이드한 다음 들어서 뒤로 빼주면 축이 분리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깨 바깥쪽 외장, 아까 슬라이드 했던 외장 빼주고, 양팔도 빼주고, 골반도 이거는 아예 커버를 좀 분리한 다음 하면 편한데 분리하고 파란색 외장이랑 그리고 밑에 있는 검은색 외장을 분리합니다. 근데 아래쪽이 또 합금이라서 묵직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쓱 다시 장착해주고, 다리는 이제 허벅지 앞쪽 외장은 다 떼줄게요. 빼고 아래쪽도 잘 빼주고 반대쪽도 다 빼줍니다. 그리고 정강이 맨 앞쪽 파츠도 빼줍니다. 이렇게 파츠 교체 준비 끝! 먼저 오레오레 양 끝을 데미지 파츠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가서 잘 장착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데미지 파츠 적용! 양쪽 정강이 적용해주고 허벅지 위쪽이랑 아래쪽도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허벅지 아래쪽 파츠는 포장이 약간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허벅지 파츠가 서로 크로스돼서 같이 포장돼 있어요. 그리고 골반 앞쪽 외장도 교체. 이렇게 위아래 파츠 다 껴주고, 양 팔도 잘 껴주고, 양 어깨까지 해주고, 그리고 가슴도 하나 있습니다. 좌측 가슴을 분해해서 이렇게 분해해서 역시나 여기도 데미지 파츠로 교체. 그리고 가슴 방열판, 여기도 이제 좌측 방열판을 데미지 버전으로 교체하고, 이 아래쪽도 볼 조인트 부분에 데미지 버전으로 교체 장착하고 덮어주면 데미지 버전의 완성. 그대로 가슴으로 가서 장착. 자, 머리도 왼쪽 뿔 교체.
앞쪽 뿔 교체. 자, 이렇게 마징 엠페러지 데미지 버전 완성. 와우. 아무래도 데미지 파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면에 보이는 쪽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오레올 쪽부터 해서 막 크게 터져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만만치 않죠. 그리고 잘 보면 데미지 파츠들도 보면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고 눌려 있고 찍혀 있는 이런 표면도 있어요. 그래서 매끈하진 않다. 막 눌려 있는 느낌 난다. 그리고 머리 쪽도 만만치 않게 막 뿔이 부러져 있단 말이죠. 와, 진짜 제로와의 전투가 정말 치열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슴 쪽은 아예 막 방열판이 뜯겨 나가고 왼쪽 가슴 뚫려 있고 막 장난 아니죠 진짜. 터져나간 부분에 이런 웨더링, 그라데이션도 엄청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 아예 프레임이 보일 정도. 그리고 팔 날개도 완전 뜯어져 나가 있고 막 깨져가지고 금가 있고 막 장난 아닙니다. 반대쪽도 만만치 않죠. 여기는 이제 구멍이 좀 적은 편이긴 하네요. 이쪽은 그래도. 그리고 골반 쪽 역시 막 구멍 뚫려가지고 지금 내부가 다 보이고, 허벅지도 보면은 막 앞쪽에 막 구멍 뚫려 있고 금가 있고 위아래 다 쩍하고 금가 있고, 정강이 쪽도 만만치 않게 막 구멍 엄청 뚫려 있고 프레임 그대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데미지 파츠도 굉장히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데미지 파츠도 적용했는데 이대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마징 엠페러 G 그리고 마징 엠페러 G Z 스크랜더 세트까지도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할 게 정말 많네요. 솔직히 이 데미지 파츠가 없어도 그냥 본체만으로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충분한 만족도, 그리고 그런 액션에서 오는 박력 막 이런 거 다 즐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옵션까지 있으면 자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120% 즐길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전신 LED의 그 임팩트가 정말 그 인상이 너무 세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배터리 들어가는 저 뭐 팔이나 어깨, 머리 이런 데 빼고라도 가슴 쪽, 그러니까 몸통 쪽과 다리만 켜놔도 광량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이미지 그거 굉장했거든요.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두고 싶어요. 진짜로. 거기다가 마징 엠페러 G 중에 이만한 사이즈의 엠페러가 없어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30cm급이 아직 없을걸요? 그래서 진짜 현존 마징 엠페러 중에 가장 그 강력한, 가장 할 거 많은 그런 엠페러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사실상 최고봉이라고 해야죠. 옵션까지 있으면 120%를 즐길 수 있는데 이만한 게 없긴 하지. 그쵸? 근데 아직 발매 일정이랑 가격이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여서, 물론 지금 현재 선행 리뷰하는 시점 기준이긴 한데 뭐 조만간 공개한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